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면 중에 호흡이 자주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이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질병 요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면 무호흡증 검사는 비용이 80에서 120만 원에 달하고 검사법이 번거로워서 환자들이 쉽게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된 것이 시계처럼 생긴 이동형 수면 무호흡 검사기인데요. 목과 손가락에 센서를 붙이고 버튼을 누른 뒤 잠을 자면 수면 중 몸 상태가 기록됩니다. 목에 붙이는 센서가 코골이 소음이 몇 데시벨까지 올라가는지 측정하고 손가락 센서는 혈관의 긴장도를 측정해서 자는 동안 심장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 확인합니다. 예. 혈액 속 산소를 측정해서 뇌와 조직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수면 무호흡 증상의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비용도 저렴해지고 하는 방법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지만 특이하게 X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 X선을 거의 내뿜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블랙홀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고요? 네, 이 블랙홀은 이웃한 항성의 물질을 빨아들이는데 그 물질들은 마치 병목 현상처럼 블랙홀 입구에서 원반을 형성하며 서서히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강한 X선이 튀어나오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X선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의 이웃 항성은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합니다. 네. 이로 인한 항성의 높은 운동량이 블랙홀 입구 원반에 전달되면서 대부분 물질이 블랙홀로 흡수되지 않고 원반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X선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 침묵의 블랙홀 형태가 된 겁니다. 스페인 과학자들은 항성과 이웃하고 있는 원반 중심 물질의 질량을 측정해서 이 물질을 미니 블랙홀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상 체질에서 사람들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태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 소음인. 그런데 태음인이 당뇨병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와 아주대 의대 조남한 교수팀은 10년 동안 당뇨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태음인이 소음인보다는 약 1.8배, 소양인보다는 약 1.6배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태음인 가운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군과 높은 군을 나누어 당뇨 발병률도 분석했지만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비만이 당뇨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체질 진단 툴을 이용해서 2,460명의 사상 체질을 분류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0.2%뿐인 태양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관련 국제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네. 태음이신 분들은 이 당뇨병에 미리 좀 더 주의하고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겨울철에도 피는 꽃, 매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특히 이 남매라는 꽃이 있는데 평년보다 일찍 개화하고 있다고요? 네. 네, 이 남매는 납은 섣달을 의미하고 섣달에 피는 매화라는 뜻입니다. 또 추위를 뚫고 겨울에 찾아오는 손님에 비유해서 한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경남 진주 소재 남부산림과학원에 심은 남매나무가 이번 주 초에 꽃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남매의 개화 시기는 평균 1월 하순인데요. 올해는 1월 기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 만개 시기가 1월 20일로 평년보다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섣달에 피는 매화라는 뜻의 남매는 2cm 정도의 샛노란색을 띠며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네. 참 한겨울에 들어보는 봄 꽃 소식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내 연구진이 이 고추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매운맛의 비밀도 풀렸다고요? 네, 국내 연구진이 고추 유전자 34,903개를 분석한 결과 고추가 토마토에서
종분화된 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매운맛의 원인인 캡사이신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또 고추 게놈 지도를 통해서 채소 중 고추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유도 밝혀냈습니다.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합성 효소와 채소 내에서 분해된 비타민C를 재합성하는 효소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고추 유전자를 속속들이 알아냄으로써 새로운 매운맛 고추뿐 아니라 탄저병, 엽병 등의 저항성을 지닌 슈퍼고추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지네틱스에 게재됐습니다. 네, 한 주간의 과학 소식 이혜민 리포터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